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2023년 경제정책, 자, 그 패키지를 짜가지고 그 속에 껴가지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자, 그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설회사 다 망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살려주세요. 딱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지방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적극적으로 사세요.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매수자가 멸종이 됐고 지방 시장은 뭐 그냥 청약 제로인 아파트도 있고 분양률이 10%, 20%, 뭐 그나마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싸면 완판 그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지방 아파트들, 광역시에서는 아파트들, 뭐 대전에서 그랬죠. 다 미분양이 났죠. 자, 거기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인덕원, SK뷰도 반도 못 팔렸죠. 그리고 서울도 지금 뭐 계약률이 조금 분양가가 괜찮고 입지가 좋아야 한 90% 정도 나오고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 둔천주공이 지금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올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청약시장 다 죽고 건설회사들 다 망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가장 폭탄이 될 게 부동산 PF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경제 패키지와 함께 끼워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구축 시장이 뭐 거의 돌아가질 않고 있죠. 뭐 너무 버블이 꼈으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연일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어요. 자, 요즘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얼마 전에 수도권에 아주 유명한 택지인데 거기 입찰한 시행사, 건설회사가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요. 2점 몇 대 1? 뭐 그렇다고 그래요. 거의 뭐 거기는 분양만 하면 다 팔릴 그런 택지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할 계약금이 없다라는 거야. 자, 요즘 건설회사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에서 한 10개를 뭐 아무리 잘 나가는 건설회사라고 해도 한 뭐 20군데 30군데 사업을 벌리다 보면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은 대여섯 군데밖에 안 돼. 그럼 15군데는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PF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SOS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값 안정의 그냥 일종의 로드맵이다. 이번 정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시장 규제 완화를 해서 예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부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어제도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은 분명히 시장이 더욱 안 좋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풀어줘서 그나마 건설회사 어떤 분양 시장에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는 또 이제 계속 공급 물량을 쏟아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쏟아붓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뒤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제 완화해주고 금리 인상은 계속하고 공급 물량을 쏟아주고, 그리고 도심 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뭐 엄청나게 풀어주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공급 물량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확대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기 때문에 뭐 규제 완화를 해도 그렇게 집값이 급등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과거와 좀 다른 게 뭐냐면 과거는 이 청와대에서 그 뭐죠? 경제수석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거의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질 않다 보니까 규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급 물량을 계속 집어넣고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상적으로 더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거 좌파 정부에서 규제했던 이 3종 규제 자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걸 현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과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이렇게 경제 정책과 묶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자체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을 꼬인 비상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발표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그 중과 규제 최대한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풀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 풀어주고 뭐 이건 장기적으로는 뭐 어차피 없어질 제도고 조정지구에서의 LTV를 좀 풀어주고 대출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 대출금지도 풀어주고 다주택자도 조정지구에서 LTV 한 30% 정도에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임대사업자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미분양난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요? 무주택자가 안 사면 다주택자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임대사업자들이 사라 지원을 해줄 테니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사라. 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장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 만약에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그리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 후에 근본적으로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뭐 장기적으로는 중과세라는 건 없어지겠죠. 이것도 좌파 정부에서 만든 3중 규제라고 생각해서 보수 정권에서 이걸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 취득세 8% 12% 하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1억 2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집을 팔았어. 그러면 뭐 한 2억이 남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1억 2천 취득세 들어갔으니까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8천만 원 남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또 세금 내야지. 그동안 들어갔던 이자 내야지. 그럼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그 취득세가 아니야. 자, 그나마 이제 4% 또는 6%로 바꿨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많아요. 이번 정책을 사실상 집값 부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낮추고 이제 공정시가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집값을 부양하겠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뒤에서 제가 보겠지만은 그럴 염려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취등록세 완화는 그냥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어떤 조그만 온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취득세 중과도 보시면은 4주택 이상은 6%를 내야 돼. 6%. 조정지역에서도 6%, 비조정지역에서 6%. 다주택자들은 뭐 4채 이상이잖아요. 지방에 뭐 7, 8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6%를 내야 돼. 12% 내다 6% 낸다. 6%도 많다라는 거야, 사실은. 자, 3주택자도 12%에서 6%.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 6% 해도 조정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10억이면 거의 6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로. 이거 어떻게 사요? 못 사요. 이거 가지고. 비조정지역이 별 의미가 없고 이것도 4%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1% 낼 거예요. 4%, 4배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도 많은 거야. 사실은 이것도 한 번 더 규제 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1%, 3%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제 단계별로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안 먹히면 한 번에 풀어주면 또 투기성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인데 분양권과 이제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양도할 때는 과거에 이제 1년 미만이면 70%, 그러니까 팔지 말란 얘기예요. 팔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를 45%로 낮췄어요. 이제 예전처럼 낮춘 거예요. 그리고 2년 미만은 그냥 기본 세율로 가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시장을 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이제 규제도 다 완화해 줄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 초에 그동안 규제를 묶었던 하남, 광명, 그다음에 강북, 성남 이런 지역도 다 해제해 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남, 광명, 성남 여기는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묶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강북도 마찬가지고. 봐서 내년 초에는 강남을 빼고는 다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시장이 악화되면 강남도 이제 풀어주겠죠. 왜냐면 강남은 못 풀어주는 게 집값이 안 빠졌거든, 아직.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강남은 안 풀어주고 그 밖의 지역은 다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조정지구를 해제해줘.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낮춰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울이나 그런 그 핵심 지역, 핵심 그 수도권 지역에서 그동안 입주권들,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중과세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런 단기 양도세율 없어졌죠. 그럼 시장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금리 부담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폭락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맞을 거야, 아마. 집값이 더 폭락한다라는 거야. 가장 유통시장에서의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 입주권이거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그 분양권 입주권을 지금 그걸 사신 분들이 또 많이 샀잖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샀잖아. 그리고 또 입주를 할 수가 없잖아.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반값이 돼서 쏟아져 나온다니까. 반값이 돼서. 자,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더욱 폭락시킬 거라는 얘기야. 정부는 경착륙을 원했지만은 의외로 이게 시장 어떤 경제로 어떤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더 폭락할 거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썼잖아요. 분양권들 폭락한다. 자, 지금 서울의 분양권들은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광명, 그다음에 하남, 성남, 그런 지역들 분양권들 아직 안 풀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양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구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 그런 지역도. 구축들이 고점 대비 30% 떨어졌잖아. 그럼 분양권은 더 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분양권이라는 게 돈이 없이 산 사람들이 많거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지금 지방광역시에서 보고 있잖아. 이미 풀어준 대구에서 보고 있잖아. 그죠? 대구에서 상황을 보라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비까지 갔잖아.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지구 해제되고 분양권 물량 쏟아지면 기존 분양권들 폭락한다. 기존 분양권이 폭락하면 구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떨어지죠. 신축이 더 난 거니까. 자, 이렇게 퍼펙트 스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번에 그 분양권 거래의 정상화, 그다음에 규제 지역의 완화는 사실상 양날의 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남, 광명, 성남, 강북, 강남 이거 안 풀어줬잖아요. 자, 이거 이제 강남 빼고는 다 풀어줄 거라고. 강남은 그 다음에 풀어줄 거고. 자, 더욱 폭락은 가속화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유통시장이 정상화되고 LTV 규제 풀어주고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안 팔면 큰일 나는 거야. 더 떨어진다는 거야, 가격이. 규제 완화로.
자, 그리고 이번 규제 완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부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의 공급 물량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안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사실은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전에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거고 사실상 안 그래요. 이거는 미분양 나는 걸 그 사람들이 사서 전세로 내놓잖아, 시장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되잖아.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는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 한 번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5%씩만 올려주고. 그것처럼 좋은 제도가 어디냐고. 그죠? 장기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다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자, 보시면 85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10년 동안 매입 임대 등록을 재개하겠다고 그러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매력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나 두 채 이상인 경우면 인정을 해주겠다. 신규 매입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입주택으로 두 채 이상일 때만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올려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주택이 가능하냐면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취득가액이 공시지가가 아니야. 수도권 6억 이하. 있죠, 6억 이하. 수도권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은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축은 조금 있겠지만. 자,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거 별로 매력 없죠. 비수도권에 3억 이하면 그 썩다리 구축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썩다리 구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10년 장기 임대. 그러면 그 10년 뒤에 그 가격이 오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일단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택 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를 85에서 100% 면제해주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정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 대상을 계산할 때도 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수도권 3억 이하면 썩다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가지고 민간 임대 등록을 했어. 2023년에.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시기가 2033년이야. 여러분, 2033년이면 지방에는 완전히 찬바람이 불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 썩다리 아파트들 전세도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걸 누가 사가지고 민간 임대에 등록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아마 하시는 분들은 호갱이가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규 아파트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규 아파트 사면 2033년도에 팔아야 되잖아. 지방에서 10년 넘으면 그것도 썩다리야. 자, 그리고 2033년 되면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은 오르는지 모르지만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인구가 얼마나 감소될지 모르니까 2030년 이후면 2033년이면 그죠? 그런 점이 취약점이라는 거야. 자, 수도권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15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또 숨통은 튀어났어요. 자, 결론적으로 수도권에서 6억 이하도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쓸만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민간 임대 등록해서 이득을 보기에는, 매매 차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방은 의미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간 임대 등록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정부는 발표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사서 많이 임대주택 등록해서 전세 물량을 좀 많이 풀어줘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라는 부탁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실거주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내년 초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규제를 다 없애겠다라는 거야.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사를 못 갈 수가 있잖아. 내가 돈이 없어 못 갈 수도 있고, 내 직장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보유 의무 3년에서 10년, 거주 의무 2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어떻게 집을 샀는데 10년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냐고. 그죠? 내가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 자, 이런 거를 다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자, 전세 가격이 또 폭락한다는 거야. 그리고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수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공급 물량도 계속 쏟아내잖아. 자, 이렇게 정책을 잘하고 있다. 자, 정리해보면 분양권 물량이 이제 쏟아진다. 지방처럼 수도권에도 쏟아진다. 서울에도, 강북권에도 쏟아진다. 자, 강남 풀어주면 강남도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간 아파트 등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분양을 했는데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청약 제로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누군가 사달라. 사서 민간인데 등록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남는 돈을 가지고. 자, 취득세 중과는 아직도 부담이 된다. 사실상 6% 아직도 부담이 된다. 사실 부담이 되죠. 10억짜리 샀는데 취득세를 6천만 원 내라고 하면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뭐 그거 살 바에는 은행에 넣는 게 낫죠. 그 돈을. 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은 뭐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이 상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장이 뜨거워지거나 뭐 활발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직도 버블이 빠지지 않았어. 가격이 조정이 안 됐는데 뭐 아무리 규제 안 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15만 가구 이상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2만 가구 이상, 인천에 4만 가구 이상, 경기도에 9만 가구 이상, 2년 연속 15만 가구가 쏟아진다라는 거야. 자,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전세 적정 물량을 15만, 한 13만 가구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공급 물량 폭발하죠. 거기다가 또 그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전세 물량 쏟아지죠. 그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그 분양권 물량 쏟아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청약 물량 또 쏟아내죠.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풀어준 거잖아요. 브레이크 장치가 되라고. 그런데 이건 브레이크 장치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급발진이 돼버렸어. 이번 규제 완화는 더 급발진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